일단 에덴밸리 같은 경우에 전트레일에 대한 노면 점검과 성풍 작업이 마쳐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파크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파크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리프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를 거치대에 싣고 올라가서 다운힐링을 하는 그 어원이 언제쯤이고 또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 바이크 파크를 국내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원은 구글에 있는 위키피디아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1982년에 에릭 윗라는 분께서 리프트를 이용을 한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냈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었고, 그런데 그거보다 참 의아한 얘기는 그분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분의 직업이 영어로는 breakfast server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아침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분은 방과 후에 자전거 투어나 렌탈이나 그러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위슬러 인근에 있는 산을 투어도 하기도 하고, 드디어 에릭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리조트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위슬러 마운틴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5년이었고요. 그러한 에릭의 생각에 너무나도 리조트 측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너무나도 그러한 생각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호응을 바로 했던 거는 리조트 측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계 때 스키어나 스노우보더들이 하계 때 뭔가는 그러한 수가 하계 때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리조트의 활성화되는 방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마운트 코스트라든가 아니면 사륜 바이크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험 삼아 영업을 했는데 그 많은 수가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는 에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반 평균 라이더들이 산에 와서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나도 시기상조였습니다. 기물의 크기나 여러 가지 위험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은 연락이 서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93년에 위슬러가 에릭을 컨택하게 됩니다. 에릭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에릭은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6년에 오프닝 주말을 맞이를 했는데 몇 명이 오프닝 주말에 왔는지 아세요? 5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용평 같은 경우에 첫 바이크 파크가 리프트를 통해서 물론 지산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겠지만 용평이 오픈을 했을 당시에 250명가량이 왔어요. 자, 세계 정상에 있는 위슬러의 바이크 파크의 오프닝 주간에 모인 숫자가 500명, 그리고 용평에서 오픈을 했을 때 주말에 차지한 인원이 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크가 많이 생겼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하고의 우리나라하고의 그러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의 갭을 보면 약 2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전 세계적인 파크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를 가나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세이프티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안전수칙입니다. 그러한 안전수칙은 어느 파크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팜플렛 자료가 되어 있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러한 안전수칙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사실은 파크를 이용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파크 내에서는 그 의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철거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항상 마련되어 있고요. 자, 파크를 이용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요령을 많이들 올려주세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노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크 패트롤의 탄생인 거죠. 용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이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아니면 주중에 오셔서 방문하시는 라이더분들의 가이딩을 또 안전을 위해서 코스에 대한 점검이든 그러한 부분을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이크 패트롤이 있는 파크들 같은 경우에 그 도움을 청하세요. 파크에 처음 왔다라든가 아니면 좀 낯선데 이러한 부분에서 가이딩을 물론 라운지를 방문하셨을 때 라운지 직원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레슨이죠. 자전거를 타는데 무슨 돈을 주고 배우냐라는 생각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문적으로 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그러한 부분이 본인의 취미생활로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은 피트니스 센터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영상을 보고 또 훌륭하게 식단 조절이나 여러 가지를 본인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훌륭한 또 건강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중에 PT라는 게 있죠.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또한 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TB 라이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한 분들한테 의뢰를 해보세요. 의뢰를 해보시고 요즘 파크에 있다가 보면은요, 파크의 장비적인 부분은 UCI를 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장비가 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라이딩은 조금 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아직 입문자라면 조금은 낮춰서 다운그레이딩으로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에 업그레이딩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를 당하셨을 때 아니면 사고자를 목격하셨을 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새로운 트레일을 만들고 구상을 할 때마다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동 동선인데요. 그 이동 동선은 다름 아닌 이제 구출 경로죠. 지난 7년간 살펴보면 산악 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없습니다. 119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으로 들어가기에 사실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을 만들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역을 나눠서 어디 동선으로 구출 경로를 확보를 해 놓는 게 제가 전달하는 가장 첫 번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고를 당하신 분과 사고를 목격하시는 분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통 라이딩 하실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타시잖아요.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가지고 타셔서 본인이 사고를 당하시거나, 근데 동료분이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안 계실 경우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럴 때에는 그 관리자 번호를 꼭 핸드폰에 그 방문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사고가 부득이 일어났을 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구출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고를 당하신 분 말고 그 사고를 목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요?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파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트레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꼭 안전하게 트레일 가장자리에 정차하셔서 그 사고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 주세요. 많이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 사고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심적인 안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라이딩을 하시면서 지나치지 마시고 꼭 라이딩의 그 사고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 주세요. 자,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도 물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넘어진 분을 이렇게 보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세요. 급하시다라는 마음에서 사실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풀린다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의식이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밑에서 출동을 할 때 그러한 최소한의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10분 안에 충분히 그 사고자를 데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구출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정확한 위치입니다. 인근에 있는 기물이나 아니면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현재 사고자가 목격을 하신 위치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저희가 그 사고를 당하시는 분을 구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반가운 손님이 프리님이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자타가 공인한 넘버 1 나이더브리지인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제가 오늘 그 에피소드 3에서는 파크의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 현장에서 라이더분들을 또 강습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라이딩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기 힘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라이딩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고 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꼭 저 아니라도 유튜브에 보시면 강습을 하는 강습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약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렇게 파크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